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부엌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김칫국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양파를 다지던 칼끝이 도마에 짧게 부딪히던 소리가 멈춘 순간 무언가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접시 위에 있던 알밤김치 한 줄기가 붉은 궤적을 남기며 제 앞치마를 스쳤고 흘러내린 국물이 손등을 데웠습니다. 그만 좀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입술을 깨물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짜오. 베트남에서 왔고 한국에서 결혼한 지 이제 2해가 되었습니다. 그날 김치가 날아오던 그 순간까지 저는 한국어의 높임말을 어눌하게 골랐고 한국식 예법의 순서를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한국적인 음식 앞에서, 가장 한국적인 마음 앞에서 저는 서툴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접시 가장자리가 탁자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고 제 손등을 타고 내려오던 빨간 국물은 바닥에 작은 별 모양으로 번졌습니다. 그날의 냄새와 색은 오래오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어머니가 전날 담가둔 알배추를 꺼냈습니다. 레시피는 이미 여러 번 들었고 핸드폰 메모에도 적어두었습니다. 소금물 농도, 절임 시간, 씻는 횟수, 양념의 순서. 제가 좋아하던 베트남의 생선 소스 냄새를 떠올리며 한국의 멸치 액젓과 새우젓을 구분하는 법도 배워가던 참이었습니다. 문제는 젓갈을 넣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양념을 다 비빈 뒤 마지막에 젓갈을 넣는다고 했고 저는 습관처럼 먼저 붓고 버무렸습니다. 냄새가 더 깊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엄마가 하던 방식처럼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양념통을 덮었습니다. 내가 뭘 했니? 마지막에 넣으랬잖아. 이러면 채가 죽어. 배추가 숨이 죽어버린다니까. 숨 죽어요? 제가 되묻는 동안 어머니는 도마 옆에 놓인 김치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얇게 썬 배추 잎사귀가 붉고 반짝이는 양념을 입고 있었고 마늘과 생강의 향이 묵직하게 퍼졌습니다. 똑같이 보이는데 왜 굳이 순서를 지켜야 하냐고? 그 순서가 이 집안의 맛이야. 그 말 뒤에 그 접시는 짧게 공중을 날았습니다. 접시 자체가 아니라 접시 위의 김치가 정확히 제 앞치마를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제 가슴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놀람과 서러움과 부끄러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며 메모에 적어둔 문장들이 스쳐갔습니다. 죄송합니다는 언제나 맨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는 그 다음에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김치를 조심히 모아 그릇에 담았습니다. 맨손에 양념이 붉게 묻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짜오야,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의 어떤 순서는 이미 뒤집혔습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과 손님이 아니니까라는 말이 뒤엉켰습니다. 저는 아직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재우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화나셨지? 아니야. 나도 몰랐어. 배추 숨이 죽는데. 내가 중간에서 잘 말해볼게.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제 언어로는 완전히 닿지 않았습니다. 말과 말 사이에는 여전히 국경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에서 베트남산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건넨 매운 고추장 같은 소스. 그 안에 어릴 때의 냄새, 저녁 시장, 오토바이 소리, 흰 쌀밥에 증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병뚜껑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향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냄새 속에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엌의 기름때를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죄송합니다. 순서,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저를 보다가 빗자루를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같이 해보자. 내가 천천히 말할게.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어제의 붉은 선이 아직도 제 앞치마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어는 존댓말이 많았습니다. 높임말과 낮춤말 사이의 거리, 호칭에서 묻어나는 속도와 온기. 저는 매일 단어의 온도를 손끝으로 재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엄마의 차이는 제 혀끝에서 늘 미끄러졌습니다. 시장에 가는 길, 어머니는 저를 옆에 세우고 토막토막 설명했습니다. 무는 두껍게, 파는 얇게, 생강은 조금. 멸치 육수는 끓을 때 거품 걷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메모 앱을 열어 적었습니다. 거품 걷기, 거품 제거하기. 상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예요? 어디서 왔어요? 어머니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왔어요. 예쁘고 착하고. 음식도 잘해요.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제 손끝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고 상인은 서비스라고 말하며 고춧가루를 한 줌 더 얹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흘렀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엄마는 늘 제 이름 뒤에 사랑스러운 별명을 붙였습니다. 짜오라는 소리에는 강물 같은 리듬이 있었고 그 리듬이 저를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리듬이 낯선 벽에 부딪혀 자주 부서지곤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마늘을 깠습니다. 손끝의 냄새가 오래 남는다는 걸 알게 된 것도 한국에 와서였습니다. 짜오, 너희 나라는 김치 비슷한 거 있어? 있어요. 파파야 샐러드, 생선, 젓갈 비슷해요. 매워요. 그렇구나. 매운 거 잘 먹네. 그럼 오늘은 겉절이 같이 해보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생각보다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그 속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의 김치처럼 마음에도 순서가 있는 걸까? 사과가 먼저인지, 다독임이 먼저인지, 아니면 침묵이 먼저인지.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제 안의 두 개의 지도, 한국과 베트남을 번갈아 펼쳐보았습니다. 두 지도 사이에는 바다가 있었고, 바다를 건너오는 말들은 때로는 젖었고, 때로는 무거웠습니다. 그 말들이 마른 뒤에야 저는 비로소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늦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 너 혼자 시장 갈 수 있겠니? 내가 병원에 좀 가봐야 해서. 어디 아파요? 무릎이 아파. 오래됐어. 금방 와. 저는 망설이다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로 장을 본다는 건 단어의 무게를 몸으로 옮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제 이 집의 일부라면 바다를 건너오는 말의 젖은 무게를 견뎌야겠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공기는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는 맑고도 경쾌했습니다. 무 2개요. 제 한국어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단단해진 발음만큼 마음도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파, 마늘, 생강, 새우젓. 하나씩 담을 때마다 어머니의 레시피가 속삭였습니다. 파는 단단한 쪽, 마늘은 싹 없는 것. 문제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가 조금 무거웠고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며 미끄러졌습니다. 골목에 보도블록 한 장이 살짝 솟아 있었고 그 작은 모서리에 제 발끝이 걸렸습니다.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배추가 공중에서 느리게 발목 위로 기울어지는 느낌. 양념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하얀 결이 바닥을 향해 흩어졌습니다. 제 무릎에 뻐근한 통증이 번졌고 숨이 약간 막혔습니다. 어머, 괜찮아요? 등 뒤에서 다급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어느 중년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괜찮습니다 라고 했지만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면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곳에서 넘어졌다는 사실이 마치 제 생활 전체가 미끄러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짜오. 낮고 굵은 목소리. 돌아보니 어머니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릎 보호대를 든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숨이 조금 가빴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바로 왔어.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그 말은 변명 같았고 동시에 변명이 필요 없는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다급히 제 무릎을 살폈고 제가 놓친 배추를 아무렇지 않게 모아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반찬 가게에서 얻어온 얼음팩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인사는 이번에는 또렷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친 데 없니? 그 말의 어조에는 어제의 날선 유리 조각들이 하나둘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얼음팩을 건네받은 그 손이 제 무릎에 닿자 이상하게도 통증은 조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느리게 걸었습니다. 내 보폭에 맞추려는 듯 절뚝거리는 자신의 무릎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배추는 다시 씻으면 돼. 사람은 크게 안 다쳤으면 됐고. 죄송해요, 제가. 아니야. 넘어질 때는 누구나 있어. 어머니의 말은 이날따라 번역 없이 바로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발음과 억양을 지나 의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투명했고 나는 그 투명함 안에서 내 마음의 그림자를 천천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 우리는 다시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제와는 다른 화해의 조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젓갈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짜오야, 아까 그건 내가 미안했어. 김치를 던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던져버렸던 것 같아. 그런 말을 한국의 어머니가 쉽게 꺼내지 않는다는 걸 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세대, 어머니의 말버릇, 어머니의 자존심. 그 모든 것 위로 천천히 걷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제 나라 방식을 먼저 생각했어요. 여기 방식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배추를 씻고 물기를 털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시간은 소금물 위로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절임은 오래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오래 절이면 배추가 지쳐. 지친다는 낱말이 배추에 붙은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사람도 오래 울면 지치듯이 배추도 오래 기다리면 지친다는 말. 어머니는 젓갈통을 열고는 마지막에 한 숟갈 떠올렸습니다. 이건 마지막. 왜냐면 숨 죽지 말라고. 제가 먼저 말하자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배추 숨은 살려주자. 그날의 주방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늘과 생강의 향이 별처럼 흩어지고 고춧가루가 비 오는 소리처럼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비비는 동안 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 몇 조각을 꺼냈습니다.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도 너만큼은 아니지만 말이 안 통했어. 시어머니가 사투리를 심하게 쓰셔서. 어머니도 말이 어려웠어요? 그럼. 사람은 다 어려운 게 있어. 그 말은 김치통의 안쪽 벽에 닿았다가 다시 내 가슴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작은 접시에 갓 버무린 김치를 담아 맛을 봤습니다. 맵고 짭고 달고 시원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젓갈이 깊어지는 시간, 배추가 숨을 고르는 시간, 마음이 식고 다시 따뜻해지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은 우리 부엌의 시계에 동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쓴 긴 편지를 베트남에 있는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손글씨 한국어로 베트남어로 단어들이 서로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에 김치는 순서가 있어. 마지막에 젓갈을 넣는데 그게 이 집의 맛이래. 어머니는 화를 내셨어. 근데 그 화는 오래가지 않았어. 내가 넘어졌을 때 제 무릎 위에 얼음팩을 올려주셨어. 나는 여전히 두 지도를 들고 살아. 근데 엄마, 두 지도 사이에 바다가 있다고 했잖아. 요즘은 그 바다에 다리가 생기는 것 같아.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으며 문득 시어머니의 방문 틈으로 스며드는 라디오 소리를 들었습니다. 옛 가수가 부르는 트로트 멜로디가 오래된 기억을 쓸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작은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봉투를 열자 어머니의 반듯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짜오야, 그날 내가 너무했다.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우리 집의 맛을 지키고 싶었고 너는 너의 나라를 잃지 않으려 했겠지? 둘 다 소중한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들이 부딪혔다. 네가 넘어졌을 때 내 무릎에 얼음팩을 올리며 알았다. 김치도 사람도 마지막에 넣어야 할 것이 있다. 젓갈처럼 미안하다는 말은 늦게 넣어도 맛을 깊게 만든다더라. 우리 천천히 읽자. 저는 편지를 온몸으로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손끝에서 따뜻했습니다. 응답을 쓰는 동안 저는 베트남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를 고르려 애썼습니다. 고맙다와 감사하다, 사랑한다와 사랑합니다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만져보며 제 마음의 모양을 적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냉장고에서 잘 익은 김치를 꺼내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프라이팬 옆에서 계란을 풀었습니다. 접시 위에 노른자가 동그랗게 빛났습니다. 짜오야, 김치볶음밥은 순서가 덜 중요해. 왜요? 배추가 이미 다 배웠거든. 소금도 고춧가루도 젓갈도. 그래서 이제는 불만 잘 보면 돼. 우리는 말없이 몇 숟갈을 먹다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웃음에도 순서가 있는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없을 겁니다. 웃음은 가장 먼저 혹은 가장 마지막에 와도 괜찮은 손님이니까요. 초겨울 바람이 불던 날 우리는 다시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번에는 큰 대야를 꺼내고 배추를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웃도 조금 나누어주기로 했거든요. 어머니는 오늘의 순서를 종이에 적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배추 절이기, 헹구기, 물기 빼기, 양념 만들기, 마지막에 젓갈. 종이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덧붙여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일 궁금해하기, 듣기, 삼 기다리기, 사손 내밀기, 오, 늦어도 괜찮은 미안함. 저는 그 종이를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양념을 비볐습니다. 이번에는 제 손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보며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이제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젓갈 한 숟갈이 대야 위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 무게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제의 미안함과 오늘의 다정함이 한 숟갈에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때 남편 재훈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우와, 집에 냄새가 좋은데. 좋아? 오늘은 네가 접시 가져와.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고 저는 그 웃음에 편안히 기대었습니다. 식탁 위에 김치, 두부, 달걀말이, 멸치볶음이 놓였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져온 작은 항아리도 옆에 자리했습니다. 이건 뭐야? 재훈이 물었습니다. 내 나라 소스. 조금만. 어머니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보며 젓가락 끝으로 소스를 살짝 찍었습니다.
낯선데 나쁘지 않네. 그 말은 칭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제 나라의 작은 조각이 이 집 식탁 위에 자리를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짜오, 너도 네 나라 음식 해줘. 우리 같이 먹자. 정말요? 그래. 순서는 네가 정해. 그 말은 조용하게 반짝였고 저는 오래 기억하고 싶어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순서는 같이 정할 수 있다. 해가 기울어 창문 너머로 빛이 길게 늘어질 때 우리는 함께 김치통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날은 던져진 김치로 시작하지만 어떤 날은 함께 닫는 뚜껑으로 끝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이에는 수많은 젓가락질과 미안함과 웃음이 있다는 것을. 부엌에 내려앉은 저녁 냄새가 두 나라의 기억을 천천히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되는 일은 어느 한 나라의 음식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방식을 조금씩 배우고 늦어도 괜찮은 말을 마지막에 넣는 일이라는 것을. 처음엔 김치가 날아왔고 그 다음엔 얼음팩이 건네졌습니다. 던지는 것과 건네는 것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한 사람의 마음이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이 있었을 뿐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김치처럼 관계에도 지켜야 할 순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순서가 어긋나도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젓갈은 마지막에 넣어도 맛을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어집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끝내 담아 넣는 일입니다. 베트남에서 가져온 작은 항아리와 한국의 김치통이 한 부엌에서 나란히 놓여있는 풍경은 이제 제게 낯설지 않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의 억양도, 어머니가 말끝을 올리는 습관도, 남편이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것도 모두 이 집의 맛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떤 맛이 익어가고 있나요? 늦게 넣어도 괜찮은 말은 무엇인가요? 김치는 오늘도 천천히 익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던졌던 손이 미안하다는 편지를 쓰고 얼음팩을 건네는 손이 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며 서로의 순서를 배우며 마침내 같은 식탁에 앉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에도 늦어도 괜찮은 말 한 숟갈이 얹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